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형이라고 하고요. 현재 유튜브, 틱톡, 트위터 활동 중입니다. 채널명은 성장 이야기, 사업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1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산식을 담았습니다. 1편은 사업 이야기 기초 1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지만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로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본이라는 걸 돈을 벌어야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소비해야 살 수 있는 인간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인데도 우유를 먹던가, 책을 사던가, 자동차를 사던가, 핸드폰을 쓰던가, 이걸 다 돈으로 주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웁니다. 왜 지식을 배울까요? 지식은 왜 배우는 걸까요? 뭐 그냥 필요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배우라고 하니까 공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합니다.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죠.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본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막 10시간씩 전교 1등이 되고 전교 2등이 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에 다니면 돈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자본을 벌 수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본을 버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영수를 배워요. 근데 자본을 버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본을 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 나이 열심히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죠?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할까요?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우리가 열심히 국영수를 배워서 지식을 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쌓지만 그 지식은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예요. 왜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서 전교 1등, 2등 되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본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경제를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지만 막 경제 전문가처럼 막 10년, 20년 동안 경제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핵심적인 경제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정부가 있는데 정부의 주된 목표는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양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하겠죠?
경제가 성장이 돼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기 편할 거예요. 하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뭘까요? 바로 경제가 호황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처음 들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제에서. 이건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빨간색 표시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해요. 경제가 불황, 안 좋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하락해요. 그럼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거죠. 정부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에서 배울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뭘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다는 걸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뭐가 안 좋을까요? 바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빨간색 표시해놨죠. 빨간색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정부에서 화폐를 공급해주는 양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더 많아지니까. 이 차트는 100년간 달러 가치를 설정한 건데요. 차트를 보면 이 차트는 100년 전에 26달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서는 1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지난 100년간 달러 가치가 95%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자그마치 95%입니다.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 기축통화가 달러가 이 정도인데 기축통화는 대표로 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 달러가 이 정도는 95%로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 화폐는 어떨까요? 그 아르헨티나 화폐는 99.5%로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한국 돈은 안전할까요? 당연히 한국 돈도 안전하지 않겠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00년 전, 100년 전 100만 원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1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요? 만약에 100만 원이 100년 후에 차트를 보면 100년간 통화 가치 하락은 연간 5%를 잡았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은 2%라고 나와 있지만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이고 실제 인플레이션 달라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연간 5%로 하락해요. 왜냐면 물가도 상승하는 것도 포함해야 되고 이것저것 포함하면 연간 5%에서 7% 정도 돼요. 그렇다면 100년 전 통화가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년 후 지난 후에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적혀 있죠. 5,921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모은다고 가정을 할 때 보통 연봉이 좋은 직장은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연 3천만 원 정도 모으겠죠. 연 단위로. 그냥 세금 빼고 하면.
그럼 평범한 직장인은 연봉이 3천에서 4천입니다. 연간 모으는 돈은 연간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면 더 벌기가 힘들겠죠. 빚쟁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고 평생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을 다니지만 연간 3천에서 연간 1,000만 원 정도 모읍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7%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물가 상승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세부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60세까지잖아요. 연간 주황색을 보면 주황색이 연간 3천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저금을 했을 때 3천만 원씩 연간 저금을 했을 때 30살부터. 노란색이 평범한 직장인 100, 연간 1,0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적은 돈이 돼요. 30년 동안 실제 가치는 정말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무리 자산을 버는 방법을 모르면 자산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직장을 다녀서 자산을 벌 수가 없는 이유를 알았고, 다음은 리스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강의는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해요. PPT를 틀어놓고 강의를 합니다. 강의는 되게 짧아요. 그 강의를 쓸데없이 길게 막 여러 개로 만들어서 그렇진 않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만 짧게 해서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게 더 보기 편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알수 시간을 절약하고 강의 내용도 알차고 제 스타일입니다.